2학년 때 우리 반은 신관사쯤을 썼다. 운동장을 향한 창문 반대편으로는 구관이 보였다. 건물 사이가 좁아서 야간 자율학습 때 창가에 앉으면 맞은편 교실안까지 대충 보였다. 구관 4층은 과학실이었다. 전장에서 불이 샌 뒤로 폐쇄돼서 수업은 전부 신관에서 했다. 불도 들어오지 않았고 책상과 의자를 한쪽에 쌓아둔 상태였다. 처음 그 학생을 본 건 11월 모의고사가 끝난 날이었다. 밤 9시쯤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돌아오는데 맞은편 과학실 창가에 누가 앉아 있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 같았다. 긴 머리가 어깨 아래로 내려와 있었고 두 손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라가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 반 모습이 창문에 비친 줄 알았다. 그런데 그 학생이 앉은 방향이 이상했다. 몸은 과학실 칠판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 쪽에서 보면 옆모습이 보여야 했다. 그런데 얼굴은 정면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어두워서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뒤에 앉은 민석이에게 저쪽에 누가 있지 않냐고 물었다. 민석이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한참 보더니 의자밖에 없다고 했다. 내가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어줬는데도 마찬가지였다. 맨 뒤에 책상 하나 있잖아, 거기. 책상이 어딨어, 다 쌓아놨는데. 민석이 자리에서 다시 보니 그 학생은 그대로 있었다. 몸은 칠판 쪽, 얼굴은 우리 쪽이었다. 내가 오른쪽으로 두 걸음 옮기자 눈동자도 나를 따라왔다. 나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확대했다. 화면에는 민석이가 말한 대로 쌓인 의자만 나왔다. 학생이 앉아 있어야 할 곳에는 먼지가 쌓인 책상 하나가 보였다. 휴대전화를 내리면 다시 학생이 있었다. 몇 번을 반복해도 같았다. 화면에는 없고 눈으로 보면 있었다. 마지막에 휴대전화를 내렸을 때는 학생의 턱이 조금 더 돌아와 있었다. 코와 입이 오른쪽 어깨를 완전히 넘어가 있었다. 우리는 감독 선생님에게 구관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경비 아저씨겠지 했지만 여학생이라고 하자 열쇠를 들고 따라왔다. 구관은 신관과 2층 연결 통로로 이어져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센서 등이 한 층씩 켜졌다. 4층에 도착하니 과학실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선생님은 자물쇠를 열면서 괜히 공부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면 둘 다 벌점이라고 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먼저 났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의자들은 창가에 겹쳐 쌓여 있었고 책상도 모두 벽 쪽으로 밀려 있었다. 그런데 맨 뒤에 의자 하나만 바닥에 내려와 있었다. 칠판을 향해 똑바로 놓여 있었다. 선생님은 미화 원분이 쓰다둔 것 같다고 했다. 민석이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대려다 멈췄다. 손잡이와 등받이에 먼지가 없었다. 방금 누가 양손으로 잡고 앉았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 부분만 깨끗했다. 선생님이 의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창가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선생님과 민석이는 장틀을 살폈다. 나는 문 쪽을 봤다. 아까 그 학생이 문 옆에 서 있었다.
과학실 안을 향하고 있었고 얼굴만 뒤로 돌아 나를 보고 있었다. 덕이 등에 닿을 만큼 돌아가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앞가슴 쪽으로 그대로 들어져 있었다. 나는 문 밖으로 넘어지듯 나왔다.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학생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만 내가 나가는 쪽을 따라왔다. 선생님은 과학실 문을 다시 잠갔다. 자물쇠가 채워지는 동안 안쪽에서 의자 다리가 바닥을 한번 끌었다. 선생님도 그 소리는 들었다. 문을 다시 열지는 않았다. 신관교실로 돌아온 뒤에는 맞은편에 보지 않으려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민석이가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더 신경 쓰일 것 같아 그냥 앉아 있었다. 9시 반쯤 앞자리 주인이 조퇴했다. 책상 하나가 비었다. 잠시 뒤 그 책상 의자가 뒤로 조금 밀렸다. 처음에는 앞사람이 나가면서 건드린 줄 알았다. 그런데 몇 분 후 의자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책상과 의자 사이에 사람이 앉을 만한 간격이 생겼다. 그리고 그 학생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몸은 칠판을 향했고 얼굴만 뒤로 돌아와 있었다. 화학실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서 눈동자가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있었다. 정확히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나는 민석이에게 앞자리를 봐달라고 했다. 민석이는 빈 의자만 보인다고 했다. 대신 의자 방석이 가운데만 눌려 있다고 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도 전이 조금씩 아래로 꺼졌다. 종래 음악이 나올 때까지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른 애들이 가방을 메고 나갈 때 민석이가 내 책을 대신 넣어줬다. 나는 눈을 책상에 둔 채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다. 앞자리를 지날 때 뼈가 맞물리는 소리가 났다. 짧은 소리가 4번 이어졌다. 나는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창문에 모습이 비쳤다. 학생의 어깨는 칠판 쪽에 그대로 있었다. 얼굴은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돌아갔다. 옆을 지나 뒤로 갈 때도 멈추지 않았다. 뒤통수가 오른쪽 어깨를 지나 앞쪽으로 넘어왔고 마지막에는 얼굴이 등 한가운데로 향했다. 뒷문을 나서는 순간 교복 셔츠 깃이 뒤로 당겨졌다. 나는 바닥에 넘어졌다. 민석이가 양팔을 잡고 복도로 끌어냈다. 셔츠 단추 2개가 떨어졌고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남았다. 오른쪽 5개, 왼쪽 5개였다. 다음날 학교에서 복도 CCTV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나와 민석이밖에 없었다. 다만 내가 문을 통과한 순간 셔츠 깃이 저절로 뒤로 드러났고 내 몸이 교실 안으로 반쯤 끌려 들어갔다. 그 뒤로 나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과학실 창문에 불투명 필름을 붙였다.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을 다시 본 적은 없다. 민석이와는 같은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방도 같이 쓰게 됐다. 내 책상은 벽을 향해 있고 민석이 침대는 바로 뒤에 있다. 지난주에 민석이가 잠을 못 자겠다며 휴대전화 영상을 보여줬다. 새벽마다 내 자리에서 손가락을 꼽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찍었다고 했다. 영상 속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자고 있었다.
모니터를 향하고 있었고 얼굴은 민석이 침대를 향하고 있었다.